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태 변화, 물질의 상태 변화를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에 이제 출입이 있어. 반드시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열 에너지가 출입이 돼. 빠져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그러한 현상들,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런 식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났었을 때 열 에너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열 에너지라는 얘기가 나왔어. 열 에너지. 열 에너지의 정의를 보게 되면 물체의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에너지의 한 형태를 열 에너지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봐봐. 물의 온도가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우리 어떤 차갑지? 이걸 이제 꺼낸 물을 혹은 미지근한 물을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냄비 위에서 끓여. 그럼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100도씨가 되면 팔팔팔팔 끓기 시작을 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물체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건 이 열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렇다 보니까 얼음을 따뜻한 지금 실온에 놔두면 녹겠지. 고체가 액체로 변할 거고, 거기에 이제 아까 물을 팔팔팔팔 끓여 라면 끓이기 위해서 그러면 수증기로 변해서 물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물질의 상태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열 에너지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거예요. 자, 열 에너지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하나는 차가운 물질, 하나는 뜨거운 물질 두 개를 이렇게 접촉을 시켜놨어. 그렇게 되면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온도가 낮은 물질로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는 온도가 높아, 하나는 온도가 낮아. 접촉을 시키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물체 쪽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해. 그러니까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었던 물체는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 온도가 낮았던 물체는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겠지. 맞니? 열 에너지가 어디에서?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온도가 낮은 물질로 접촉을 했었을 때 이동을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열 에너지의 크기를 보게 되면 물질이 가지는 열 에너지는 온도와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 그때 다르다라는 거야. 자, 온도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온도가 높을수록 열 에너지가 더 크다. 자, 20도씨짜리 물체와 40도씨, 60도씨, 80도씨의 물체 온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었을 경우에 80도씨의 온도에 해당하는 물체가 더 큰 열 에너지를 갖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거고, 자, 물질의 상태로 보게 되면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 고체보다는 액체, 액체보다는 기체 상태가 될 때 열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보면 될 거야. 이게 뭔 얘기야? 자, 여기 봅시다. 열 에너지 크기 비교하는 걸 이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놔둔 거야. 0도씨 얼음, 0도씨 물이 있어. 자, 0도씨에는 물이 어느 점, 물이 녹는 점 같아. 같은 물질일 때 녹는 점과 어느 점이 같아. 이거 이제 배울 건데, 자, 얼음하고 물하고 둘 다 0도씨야. 그러면 물질의 온도가 높을수록 열 에너지가 크다라고 했는데 둘 다 0도씨야. 그런데 상태가 고체일 때보다 액체가 열 에너지가 크고 액체일 때보다 기체 상태가 열 에너지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같은 0도씨야. 그럴 때 얼음, 물, 고체, 액체야. 누가 더 열 에너지가 크다? 액체 상태인 물이 같은 온도인데도 불구하고 상태가 얼음과 물, 고체와 액체, 액체가 더 열 에너지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0도씨의 물, 50도씨의 물 누가 열 에너지가 커? 50도씨. 왜? 0도씨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그 다음 100도씨의 물, 100도씨의 수증기. 자, 100도씨가 되면 물의 경우에는 이제 끓어가면서 그럴 때 100도씨를 물에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끓기 시작하게 되면 끓는 점에 다다르면 액체 상태가 이제 기체로 이제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야. 그때는 그 상태가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에는 액체 상태도 있고 기체 상태도 있고 두 가지 상태가 같이 공존하는 때가 요 끓는 점 100도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자 100도씨의 끓는 수증기 기체 상태, 100도씨의 물 액체 상태 둘 다 같은 온도인데도 불구하고 물보다는 수증기 즉 액체보다는 기체 상태일 때 열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알겠니? 같은 온도다 하더라도 상태에 따라서 열 에너지 차이가 있다. 고체보다는 액체의 열 에너지가 더 클 거고 액체보다는 기체 상태일 때 열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자, 고체를 가열할 거야. 자, 어떠한 여기에 고체 물질이 있어. 여기다 열 에너지를 줘. 그러면 얘가 이제 온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 거야. 자, 고체를 가열하게 되면 여기 그래프로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시간이고 여기는 온도야. 고체를 가열할 거야. 그랬더니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온도는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고체 상태가 될 거야. 자, 그리고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다시 또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된다. 자, 이렇게 온도가 높아질 때에 이때를 고체 상태야. 고체 상태에서 열을 가해주면 온도가 올라가. 그러다가 일정 구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다시 또 온도가 올라가. 이때가 액체야. 이때는 고체.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융해가 일어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융해.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 지난 시간에 배웠어. 융해야. 이때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즉 여기 고체가 녹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그때 융해가 일어나는 그때 녹기 시작하는 그때의 온도를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체를 열을 가해줬어. 고체에다 열을 가해주면 온도가 올라가. 그러다가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될 때의 그때의 온도를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러면 이때는 고체고 이때는 액체야. 그러면 이렇게 융해가 일어나는 이 구간에서는 고체도 존재를 할 거고 액체도 같이 존재를 할. 자, 이렇게 녹는 점이 되면 융해가 일어나는 이때 녹는 점에 다다르게 되면 이때의 상태는 고체도 있고 액체도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고체가 녹아가면서 여기는 온도가 올라가고 여기는 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겠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열 에너지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얼음 입장에서는 열 에너지를 막 흡수하고 있겠지. 이 흡수한 열 에너지를 내가 내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을 해. 온도를 계속 높이는 데 사용을 하다가 언제 요 녹는 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 흡수한 열 에너지를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고체 상태야. 액체 상태로 상태 변화하는데 모든 흡수한 열 에너지를 다 상태 변화에 사용을 하는 거야. 자, 이때 녹는 점에 해당이 되면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즉 융해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이해됐니? 네. 자, 이때는 뭐야? 에너지를 온도 높이는 데 사용을 해.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는 흡수한 열 에너지를 모두 어디에 쓰고 있어? 상태 변화하는데 쓰기 때문에 온도를 높일 만한 에너지가 없는 거야. 다 상태 변화가 하는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래서 상태 변화가 다 일어났어. 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그 흡수한 열 에너지는 액체 상태의 물질을 온도를 높이는데 다시 또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질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자,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고체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질 거야. 자, 고체 상태에서는 이런 입자들이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제자리에서 이제 진동만 하고 있는데 열을 계속 가해주니까 얘네가 운동이 점점 활발해지니까 뭐 어떻게 돼?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서로 붙어 있지 않아. 왜? 서로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 점점 약해지니까 이렇게 붙어 있던 입자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규칙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던 입자들이 흐트러지면서 이러한 입자 사이가 살짝 멀어지게 되면서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야. 흡수한 열 에너지는 입자 배열을 변화시켜 이렇게 붙어 있는 고체 입자 배열을 약간 떨어지게 고체가 융해하는데 흡수한 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열에도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같은 얘기야. 이제 입자 배열로 그거를 얘기를 해놓은 거야. 아까는 상태 변화 하는데 모든 열 에너지를 썼어. 마찬가지야. 이거 뭐야? 입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건 약간 떨어지게 하는데 고체가 융해하는데 다른 말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자, 탐구 더하기 봅시다. 얼음이 녹을 때의 온도 변화를 볼 거야. 자, 이렇게 장치를 했습니다. 온도계를 꽂아놓고 이 얼려놓은 얼음에 온도계를 꽂아놓고 바깥에 미지근한 물을 담가놓고 온도 변화를 관찰해봤어. 자, 그랬더니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2분, 3분이 됐었을 때, 3분이 될 때까지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음의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다가 0도씨가 되면 여기 얼었던 얼음이 녹기 시작한대. 그러면서 온도가 얼음이 녹는 동안에는 온도가 더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일정하게 얼마야? 3분, 6분, 15분, 16분, 10몇 분이 온도가 이동이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얼음이 녹는 동안 흡수한 열 에너지가 바깥에 미지근한 물이 있으니까 흡수한 열 에너지가 이 얼음이 물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 모든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서 여기 뭐 잠깐 얘기를 했네. 왜 얼음을 미지근한 물에 넣었을까? 미지근한 물이 얼음에 열을 공급하니까 따로 가열 장치, 밑에 핫플레이트 같은 걸 주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고? 얼음을 쉽게 녹을 수 있어서 미지근한 물을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냉장고에 있는 얼음의 온도는 보통 마이너스 10도에서 마이너스 20도 정도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얼음 이 정도, 마이너스 20도 이하로는 더 안 내려갈 거고, 일반적인 가정에서 쓰는 냉장고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거야. 자, 이번에는 액체를 가열할 때 온도 변화를 보자. 액체. 우리 물을 끓인다라고 보면 될 거야. 라면을 끓이려고 냄비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가스불을 탁 켰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점점 그 액체의 온도가 올라갈 거야. 물의 온도가 올라가다가 액체가 끓기 시작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더 이상 온도가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야. 자, 여봐. 일정
지금 세로축은 온도야. 가로축 시간이야. 가해줬어. 열을 가해줬어. 그랬더니 점점 액체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온도는 일정하게 더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때의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액체가 온도가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때의 온도 끓는 점, 뭐 물이라고 하면 100도씨가 될 거고 에탄올 하면 78도씨가 될 거고 물질마다 끓는 점은 다 다르니까 자, 끓는 점 나중에 이제 또 2학년 때 3학년 때 배우는구나. 2학년, 3학년 때 또 배울 거야. 이 물질의 특성 가면 이제 끓는 점이 고유한 물질들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들 배우게 될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액체가 열을 가해서 점점 온도가 높아지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때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할 거야. 이러면 물이 끓기 시작한 거야. 액체가 끓기 시작하면서 이때 뭘로 변하냐면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 끓는 점에 도달한다. 기화가 일어나는 거지.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기화가 일어나는 구간. 이 구간에서는 액체 상태도 있고 기체 상태도 있고 두 가지 상태가 함께 존재하는 구간이 이 끓는 점에 다다르는 이 구간, 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요 구간은 두 가지 상태가 같이 공존하는 구간이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액체에 열을 가해주니까 온도가 올라가다가 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느냐라는 거지. 왜 더 이상 계속 열을 가해줬는데도 왜 온도가 더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느냐? 흡수한 열 에너지가 물질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액체에서 기체로의 상태 변화, 즉 기화가 일어나는데 모든 에너지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 온도를 올릴 만한 에너지가 없는 거야. 모두 상태 변화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알겠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열에너지의 흡수와 입자 배열의 변화 보면 어떤 물질이 에너지를 얻게 되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그러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액체에다가 뭘 했어? 에너지를 줬어. 그랬더니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인 기화가 일어날 때 입자 배열을 한번 보자. 자, 아까 고체를 열을 가해줬더니 이제 붙어있던 입자가 살짝 멀어져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지금. 여기에 이제 또 열을 가해줬더니 액체에서 기체로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된대. 그러면 액체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뭐야? 입자의 운동이 매우 활발해져. 자, 아까는 약간 활발해졌다라고 하면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약간 이렇게 된 게 엄청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그리고 입자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 입자들이 어떻게 잡아당기는 힘이 거의 없으니까 지 맘대로 계속 돌아다니고 있겠지. 그래서 입자 배열이 매우 불규칙해지게 된다. 그리고 입자 사이 거리가 매우 멀어져 가니까 뭘로 변해?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야. 자, 흡수한 열 에너지는 액체에서 기체로의 변화가 될 때 입자 배열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액체가 기화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 입자 배열 변화로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일어나는데 모두 사용이 됐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구간, 그때를 끓는 점이라고 한다. 자, 에탄올을 가열할 때 온도 변화 봅시다. 자, 우리 에탄올 보면 지금 그냥 끓이게 되는 게 아니라 밑에 이렇게 물을 담가 놓은 비커에다가 에탄올이 담긴 시험관과 거기에 온도계가 꽂혀져 있겠지. 그거를 물중탕으로 끓이게 된다. 그리고 밑에는 끓임 쪽을 집어넣어놨네. 자, 끓임 쪽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질들을 가열을 했었을 때 갑자기 확 끓어서 넘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끓임 쪽이야. 그래서 거기에는 미세한 공기구멍들이 많이 들어있는 뭐 도자기, 돌멩이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끓어오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 그리고 자, 에탄올 가열할 때 직접 가열하지 않고 물을 통해서 은근하게 가열을 해. 물중탕으로 가열을 하는 이유는 에탄올을 직접 가열하게 되면 화재가 일어날 수가 있어.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중탕으로 서서히 가열하게 된다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자, 이렇게 에탄올을 물중탕을 통해서 가열을 했더니 어때? 실온에 놔뒀으니까 한 20도씩 되겠네. 그러면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됐었을 경우에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대. 그때 온도를 봤더니 78도 정도가 됐대. 자, 약 78.8도씨가 됐을 때 에탄올은 끓기 시작을 하게 된다. 에탄올이 끓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왜 일정하게 유지가 돼? 흡수한 열에너지를 모두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어? 상태 변화.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데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앞에 거 두 개를 다 연결을 할 거야. 녹는 점, 끓는 점 연결을 하면서 물질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자. 고체를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 그러다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그때의 온도를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했고, 그때는 고체와 액체가 같이 공존하고 다시 액체로 상태 변화가 다시 다 끝났어. 그러면 다시 또 온도가 올라가. 그러다가 다시 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때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하고, 이때 액체와 기체가 같이 공존하는 구간이 될 거야. 그래서 상태 변화가 다 일어났어, 기체로. 그러면 다시 또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끓는 점, 녹는 점이 나타날 때 모든 물질은 이 녹는 점보다, 이 온도, 녹는 점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고체로 존재를 할 거고,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기체로 존재해. 그리고 이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 온도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얼음의 녹는 점은 0도씨, 물의 끓는 점은 100도씨, 0도씨 밑에 녹는 점 0도씨라고 해서 0도씨 밑으로서에서는 고체인 얼음, 그리고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에는 뭐? 물. 100도씨 이상에서는 수증기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한다라는 거. 자, 잘 기억해야 돼. 어느 점, 녹는 점보다 밑에 온도면 뭐니? 고체.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 액체, 끓는 점 이상 온도에서는 기체로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거. 체크해 봅시다. 고체가 융유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뭐라고 하니? 그렇지. 녹는 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녹는 점. 액체가 기화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뭐라고 하니?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액체를 가열할 때 기화가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뭐와 뭐와 함께 존재를 한다? 액체와 기체 상태가 함께 존재를 합니다. 두 가지 상태 같이 있어. 어떤 물질의 녹는 점이 마이너스 127도야. 끓는 점이 90도, 97도야. 25도. 자, 97도 이상이 되면 뭐가 돼? 기체 상태야. 마이너스 127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고체 상태야. 그러니까 여기 25도면 그 사이에 있네.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으면 뭐다? 액체 상태이다. 이 물질의 상태는 액체가 되겠습니다. 열 에너지를 갖다 주었어. 이번엔 열 에너지를 뺏는 거야. 냉각시킨다라고 보면 될 거야. 자, 액체를 냉각할 때 온도 변화를 볼 거야. 액체를 냉각을 시키면 어떻게 돼? 자, 물을 그릇에 넣고 컵에다 넣고 냉동실에 넣는다라고 보면 될 거야. 어떻게 돼? 점점 온도가 낮아지다가 이제 얼겠지. 그런데 이게 액체가 온도가 낮아지다가 얼기 시작하면서부터 온도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대. 그리고 액체가 다 얼어서 고체가 된 후에 계속 냉각하게 되면 고체 온도는 다시 낮아지게 된대. 오, 이게 뭐냐면, 자, 액체 상태를 이렇게 냉각을 시키면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이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액체에서 고체로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 그러다가 상태 변화가 다 일어나게 돼서 고체로 바뀌게 되면 다시 또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 있잖아. 액체가 얼어서 고체가 되는 동안에 일정하게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때의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어는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는 점이 되면 액체에서 고체로의 뭐가 일어나? 응고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액체고 여기는 고체고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 구간에서는 무슨 상태?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어. 두 가지 상태가 같이 공존하는 구간이 어는 점의 구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됐니? 네. 자, 그런데 한 물질의 경우에는 이 어는 점과 녹는 점은 같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네. 같은 물질의 경우에는 어는 점과 녹는 점이 같다. 대표적인 게 물이야. 물의 어는 점 0도, 물의 녹는 점 0도 같아. 같은 물질의 경우에 어는 점과 녹는 점의 온도는 같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액체가 얼어서 고체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네. 왜 여기도 왜 액체가 얼어? 상태 변화가 응고가 일어날 때 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냐? 액체가 고체로 상태 변화 응고하면서 어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그럼 열 에너지를 다 방출해 버리는 거야. 내리는 데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자, 액체에서 고체로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사용되는 열 에너지들이 다 어떻게 돼? 방출이 되다 보니까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로르산도 마찬가지야. 액체 상태의 로르산을 냉각을 시켜볼 거야. 그럼 어떻게 온도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게 되면, 자, 냉각을 시켰더니 온도가 점점 내려가더래. 로르산의 온도가 60도씨에서 점점 내려가. 온도가 내려가다가
44도 정도가 됐어. 계속 냉각을 시킬 거야. 그랬더니 더 이상 온도가 44도 근처에서 내려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래.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노르산이 얼기 시작한대. 즉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가 44도래. 이때는 온도가 낮아지다가 44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네. 또 어느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액체에서 고체로. 이때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냉각을 하더라도 온도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래. 그러다가 이제 다 얼었어. 고체가 됐어. 그럼 다시 또 온도는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야. 됐니? 이런 식으로 액체가 고체로 변할 때, 그리고 노르산의 경우 44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때 얼게 된다라는 거야. 됐니? 다 얼어서 상태가 고체로 완벽하게 변하면 다시 또 온도는 낮아지게 된다. 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이때는 어느 동안 열 에너지를 다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주는데 사용하지 않고 열 에너지를 다 방출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자, 그러면 물질을 냉각할 때의 입자 배열 변화를 한번 보자. 아까 우리가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하면 물질의 입자 운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면 입자 운동은 둔해지게 될 거예요.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입자 운동이 활발했던 입자 운동이 점점 둔해져. 둔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서로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즉 입자 사이에 인력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져.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지고 불규칙하고 하고 있던 입자들이 운동이 점점 둔해지면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지니까 점점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면서 입자 사이가 가까워져. 그러면서 어떻게 돼? 기체가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입자 배열 변화를 이제 보기 쉽게 뭘로 나타내냐면, 기체 상태의 입자가 굉장히 멀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냉각을 시켰어.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니까 온도가 낮아지다가 다시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야. 이때 뭐야? 기체에서 액체로의 액화가 일어나는 구간이 될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체에 있고 액체도 같이 공존하는 구간이 될 거야. 그래서 열 에너지가 방출. 그러니까 온도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돼서 뭘로? 기체에서 액체로 다 변했어. 상태 변화가. 그럼 다시 또 액체 상태에서는 온도가 낮아지게 될 거야. 그러다가 다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때 열 에너지를 계속 방출하면서 뭐가 일어나? 응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응구가 일어난 그때 온도를 우리는 어는 점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때는 응고가 일어나는 어느 점에서는 액체 상태와 고체 상태가 같이 공존하게 될 거야. 이때도 마찬가지로 열 에너지를 계속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그래서 다 상태가 고체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니? 온도는 낮아지게 된다. 액체가 응고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뭐라고 하니? 그렇지.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물질을 냉각할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맞니? 그리고 여기 위에 뭔 얘기가 있냐면, 물질의 양과 어는 점, 물질의 양과 녹는 점, 물질의 양과 끓는 점 관계를 볼 건데, 물질의 양이 많으면 얼거나 녹거나 끓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지만 어는 점, 녹는 점, 끓는 점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이 얘기가 뭐냐면, 자, 라면 한 개를 끓이려면 물을 550ml, 500ml 넣고 끓일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3분, 강불에서 3분 안에 끓어.
3분이 되면 끓기 시작한다라고 해서 라면을 하나를 집어넣을 거야. 근데 누나도 같이 먹는데 호경이도 2개 끓이겠지. 그럼 물을 1리터를 집어넣고 끓일 거야. 그랬었을 경우에 이제 시간이 처음에 하나 끓일 때 500ml 넣었을 때 3분 걸렸으면 뭐 5분 이상이 걸리겠지. 그런데 그때 물 1리터를 넣든 500ml를 넣든 끓는 점 온도는 똑같이 100도씨라는 거야. 알겠니? 즉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 그렇지만 끓는 점의 온도는 100도가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어느 점도 마찬가지야. 녹는 점도 마찬가지. 물 이만큼을 얼린다. 물 이만큼을 얼린다. 다 어느 점? 0도씨야. 얼음 이만큼을 녹여. 얼음 이만큼을 녹여. 다 녹는 점 0도씨라는 거야. 다만 시간이 더 소요가 될 뿐이다 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액화,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요때를 액화,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응고. 이때 뭐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요때가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지. 그러면 기체에서 고체로 바로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뭐라고 하니? 기고승화. 기고승화라고 한다고 했잖아. 기고승화가 일어나는 때도 마찬가지로 물질은 열에너지를 어떻게 되니? 방출하게 된다. 아까 우리 전에 배웠던 흡수도 마찬가지겠지.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열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반응이 일어나겠다. 됐니? 상태 변화를 알아봤는데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열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열 에너지가 출입을 하게 될 거야. 출입, 나가고 들어오고. 출입, 즉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주변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 뺏어오거나 아니면 방출하는 형태 두 가지가 될 거야. 자, 그러니까 자, 봐봐. 열 에너지를 내가 흡수를 할 거야. 흡수를 하면 나는 어떻게 되게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 주위는 내가 열을 뺏어오니까 그 주위는 열이 여기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 내가 열 에너지를 방출할 거야. 방출하면 나는 온도는 낮아지면서 주위는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겠지. 이렇게 열 에너지가 출입하게 되면 온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야. 나도 주변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자, 먼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봅시다. 열 에너지를 흡수할 때 언제 상태 변화가 뭐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면, 자, 봐봐.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해? 융해라고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의 상태 변화를 기화라고 할 거야.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변화하는 고기승화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융해, 기화, 고기 승화가 일어날 때 열에너지를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태 변화가 융해가 일어났다, 기화가 일어났다, 승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내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지. 흡수하면 주위는 열을 뺏겼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럼 그건 무조건 기억해야 돼. 이건 뭐 융해, 기화, 고체에서 기체로의 고기승화가 일어날 때 열에너지를 흡수해. 그러니까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게 된다. 자, 여기 우리가 보기 편하게 어떻게 되어 있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 자,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고,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게 뭔데? 액화, 그 다음에 응고, 그 다음에 기고, 승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고 나머지 융해, 기화, 그 다음에 고기, 승화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 즉 열을 흡수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쉽게 알아보기 쉽게 우리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나올까?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는 보기 색깔이 빨가니까 열애전이 흡수하네? 주변이 온도가 낮아지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 내용들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이렇게 열에너지를 흡수한다?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게 된다. 언제? 융의 기와 고기 승화가 일어날 때 열에너지를 흡수하네? 그러니까 갖다가 상태 변화 뒤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 융의 열 흡수, 기화, 열 흡수, 승화, 열 흡수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융의 열 흡수 보자. 융의 열 흡수가 뭐니?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 융해가 일어날 때 흡수하는 열이야.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얼음 조각상, 자, 어떤 결혼식이 출판사 무슨 행사, 큰 행사들이 있었을 때 얼음 조각상을 갖다 놓는다고. 자, 얼음 조각상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이 얼음 조각상이 녹아. 그럼 고체가 액체로 융해가 일어나게 돼. 그러면 융해열을 흡수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얼음 조각상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게 되겠지. 자, 시장 가면 아니면 큰 마트 가면 어때니? 이 얼음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해산물들을 올려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돼? 얼음이 융해가 되면서 즉 녹아가면서 어떻게 돼? 융해열을 흡수하니까 그 위에 올려놓은 생선 해산물들이 온도가 낮아지니까 상하는 걸 방지해 주겠지. 자, 그 다음에 놀러가 공원에. 여기. 공원에 놀러갈 때 거기 매점도 있긴 하지만 그럼 줄도 서야 되고 비싸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여기 마트에서 먹을 거 음료수들 사다가 어디다 넣어?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 집어넣고 거기다가 우리가 음료수들 넣어가지. 자,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얼음과 음료수를 함께 넣어. 그럼 얼음이 물로 녹아서 융해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니? 열에너지를 흡수하니까 거기에 같이 넣어놨던 음료수는 온도가 낮아지게 돼서 차갑게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융해열을 흡수하는 이 예들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화라고 합니다. 이 기화열을 흡수했었을 때 그 예를 보게 되면, 자, 우리 3단지 사는데 3단지의 좋은 점이 뭐니? 수영장이 있어. 그치? 수영장 공짜로 이용할 수 있지. 공짜는 아니야. 왜? 관리비에 우리 관리비가 다 강제로 징수가 돼. 난 수영장 한 번도 이용을 안 했는데도 거기에 기본 관리비로 나가게 돼 있어. 그런데 한여름에 지금 같은 날씨에 가서 딱 자유수영을 하고 거기는 무조건 10분마다 쉬게 되어 있어. 4시간 50분 되면 다 나와야 돼. 10분간 휴식을 취해야 돼. 왜냐면 거기 관리하는 관리자가 쉬어야 되니까. 50분 수영하고 10분 무조건 쉬어야 돼. 그럼 바깥에 나와 있지. 한여름이니까 이렇게 수영했으니까 얼마나 더워? 그렇지만 여기 묻었던 물이 이제 어떻게 돼? 액체가 기체로 기화가 일어나게 되면 기화열을 흡수하게 되니까 우리가 추워.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추위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 더운 철, 여름. 우리 세종시에 되게 많지. 분수대가 많이 있지. 물놀이터 말고도 그냥 중간에 바닥에서 나오는 분수가 굉장히 많거든. 곳곳에. 이 여름철에 분수대 주변에 있으면 그 물이, 분수가 이렇게 물이 나오면서 기화가 일어날 거야. 그래서 기화열을 흡수하면 그 근처는 굉장히 시원하겠지. 그 다음에 요즘 들어 많이 뿌리고 다니는데 큰 물차가 돌아다니면서 가위 부분에 물을 뿌리고 있지. 물을 왜 뿌려? 더운 여름날 마당, 도로에 물을 뿌리게 되면 그 뿌려진 물이 기화가 일어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온도를 낮춰주는 현상. 마찬가지로 기화열 흡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땀이 나지? 땀이 나서 여기 땀이 막 나. 이게 기화가 되면서 땀이 마르면서 기화가 일어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우리 몸이 시원해지겠지. 맞니? 그 다음 휴대용 버너 뷰테인가스, 우리 보통 얘기하는 부탄가스. 부탄가스를 그냥 놔두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 액체 상태의 가스가 사용이 되면서 기체로 기화가 일어나게 되면 사용하던 부탄가스를 만져보면 화상 입을 정도로 굉장히 차갑다라는 거지. 에어컨은 액체 상태인 냉매를 이용하여 실내를 시원하게 된다. 이거 이제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될 건데, 여기 액체 냉매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기화가 일어나, 기체로 변하는 기화가 일어나면 기화를 흡수하니까 차가워져. 거기다가 팬을 돌리니까 찬바람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우리가 시원하게 이용을 하는 거. 자, 열이 날 때 물수건으로 몸을 닦으면 물이 마르면서 체온이 낮아진다. 선생님 군대 있을 때 98년도 99년도 그때였어. 99년도 선생님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의무대에 가서 누워 있었는데 다른 중대 어떤 이등병 하나가 고열로 오게 된 거야. 그런데 거기는 간이 의무대라 뭐 주사를 놓을 수 있고 뭐 그런 게 없고 그냥 약만 처방을 해줄 수 있는 해열제 뭐 그 정도밖에 없었어. 근데 열이 막 39도 넘어가니까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옷을 벗기더라고. 벗겨! 그러니까 옆에 의무병대 막 또 이등병 옷을 다 벗겼어. 팬츠만 입히고. 한겨울이었거든? 그러니까 막 몸에 열이 나니까 추워가지고 막 옷 저 달라고 하는데 안 돼. 벗어! 했는데 그래도 체온이 안 떨어지네. 38점 몇 도 나오니까. 어떻게 했는지 알아? 가서 알코올이랑 에탄올이랑 솜을 가져오라고. 탈지면에다가 에탄올을 막 붓더니 얘를 뒤집어 놓고 등 막 여기 할 거 없이 막 그걸 에탄올을 막 온몸을 닦더라고. 다시 뒤집어 놓고 또 막 닦고 막 두세 명이 막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에탄올을 여기다가 온몸에 칠해서 에탄올이 기화가 되면서 기화열 흡수를 하니까 어떻게 돼? 그 체온을 순간적으로 물수건으로 몸을 닦잖아. 그러면 에탄올로 하면 더 빨리 일어나. 왜냐면 물 분자보다는 에탄올 분자들이 인력이 약해. 그러니까 얘가 빨리 떨어지니까 증발이 빨리 일어나겠지. 그래서 이제 에탄올을 사용하던 우리 집에서는 뭐 에탄올이 그렇게 편하게 있지 않으니까 물수건으로 이렇게 물만 이렇게 칠해줘도 어떻게 돼? 물이 기화하면서 우리 체온을 뺏어 가니까 체온이 낮아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사막의 유목민들이 시원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가죽으로 만든 물통, 즉 가죽으로 만든 물통 보면 그 가죽이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 막 물이 줄줄줄 살 정도는 아니지만 미세한 구멍으로 물이 기화가 일어나. 기체로 변하는 기화가 일어나면서 기화열을 흡수를 하니까 물통의 물은 차갑게 느껴진다라는 거지. 그 다음 이번엔 승화열인. 승화 많지도 않아. 딱 하나 있어. 승화열을 흡수하는 것은 우리 밑에 보면 베스킨라빈스가 있어. 거기다가 아이스크림을 포장해달라고 하면 손님 몇 분 정도 가십니까? 라고 물어봐. 네, 30분이요 10분이요 바로 먹을 거예요. 막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넣어주는 드라이 아이스 양을 조절을 하거든.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줘. 그러면 드라이 아이스 뭐니? 고체지. 얘는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승화가 일어나.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가 일어나 승화열을 흡수해. 그러니까 거기 안에 집어넣은 아이스크림이 쉽게 녹지 않지. 그러니까 어때? 멀리 간다 라고 하면 드라이 아이스를 좀 넉넉하게 넣어주는 거지. 알겠니? 이렇게 승화열 흡수, 기화열 흡수, 융해열 흡수에 이러한 예들을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료조합에 팟인 팟 풀러야. 팟이 뭐예요? 이런 단지 같은 거를 팟이라고 하지. 이 단지 안에 또 단지를 집어넣는다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 낙후된 지역에서는 차갑게 음식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상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항아리 안에 항아리를 집어넣는데 여기에 모래를 채워놓고 여기에
물을 보러. 그러면 축축해진 모래가 여기서 뭐가 일어나? 기화가 일어나게 됐지. 기화가 일어나면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야채, 고기들이 아주 차갑게 유지는 되지는 않지만 상하지 않게끔 신선하게 아니면 상하지 않을 정도까지 온도를 낮출 수가 있다. 이게 이제 8인판 쿨러의 원리가 되는 거야. 이 젖은 모래에서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화가 일어났으니까 기화 열을 흡수하니까 여기 어떻게 돼? 온도를 낮춰주게 된다라는 거지. 네. 나머지 옆에 있는 이야기들은 그냥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야. 열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이번에 뭐도 있겠어? 방출하는 상태 변화도 있을 거야. 열 에너지 방출. 자, 열 에너지 방출의 경우에는 보기 편하게 아까처럼 색깔을 파란색으로 색깔을 넣어줬어. 기체에서 액체로의 액화, 액체에서 고체로의 응고, 기체에서 고체로의 기고 승화가 일어날 때 주변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될 거야. 자, 내가 상태 변화가 일어났어. 뭐 기고 승화 혹은 액화 혹은 응고. 그럼 내가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한다고. 방출을 하면 나는 온도는 낮아지면서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체에서 액체로 액화가 일어나면서 방출을 하는 열을 액화열 방출. 액체에서 고체로 응고가 일어날 때 방출하는 열 에너지 응고열 방출. 그 다음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가 일어나는 승화열 방출. 이때 일어나는 열 에너지 승화열, 액화열, 응고열 그렇게 부른다. 자, 이렇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얘들을 한번 보게 되면 먼저 응고열 방출 한번 봅시다. 응고니까 뭐니? 액체가 고체로 변할 때 액체 파라핀을 이용해서 통증을 줄이는 온열 치료를 한다. 본 적 있니? 저희 가면 있을 것 같아. 위에 정형외과 혹은 뭐 뷰티샵 같은 데 보면은 파라핀, 쉽게 말하면 양초야. 양초를 뜨겁게 파라핀 고체를 여기다 집어넣고 온도를 높게 세팅을 해주면 40도, 50도 그 정도 해놓으면 이 고체 파라핀이 녹아서 액체처럼 될 거야. 거기에다가 손이나 이 팔꿈치 같은 경우를 이렇게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젖은 액체 상태의 파라핀이니까 이걸 살짝 들으면 얘가 죽기 시작을 할 거라고.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응고가 일어나는 거지. 자, 응고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응고열을 방출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손은 어때? 뜨거워지겠지. 걔가 파라핀이 액체 파라핀이 고체로 응고가 되면서 열을 방출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내 손은 뜨거워진다고. 그러면서 내가 손이 아파. 통증 부위를 따뜻하게 해서 치료를 하는데 이용을 하는 게 요 액체 파라핀이라고 보면 될 거야. 온열 치료를 하는 거지. 여기를 어떻게 따뜻하게 해서 여기 아픈 시린 통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게 된다. 뭐야? 응고 현상이 일어나면서 열을 방출하는 거야. 그 다음 얼음집 안쪽에 물을 뿌리면 얼음집 내부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얼음집이 뭐야? 이글루지? 에스키모인들이 살고 있는 이글루야. 이글루가 예를 들면 여기 온도가 막 마이너스 20도씩 된다고 해봐. 거기에 이제 얼음으로 집을 져놓으면 그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따뜻해.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옷을 벗고 막 그럴 정도로 따뜻하지는 않을 텐데 이 안쪽과 바깥쪽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어도 이제 온도가 많이 내려가게 되면 추워. 그럴 때 물을 갖다가
벽에다 이렇게 막 뿌리는 거야. 그러면 벽에다가 물을 뿌리게 되면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 얼어. 응고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 응고열을 방출해 주는 거지. 그러면 차가웠던 그 안에 공기가 어때? 훈훈해져. 막 옷을 막 벗어 제낄 정도로 그렇게 덥지는 않지만 그 추위가 가실 정도로 어때? 온기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온도가 높아져.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그러면 오렌지 같은 거, 나무에 오렌지가 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거 갖다 팔아야 되는데 그게 얼어. 그럼 냉해 입으면 갖다 다 버려야 돼.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럴 때 오렌지 나무에다 막 물을 뿌려. 그러면 그 오렌지 나무에 묻어있는 물들이 얼어가면서 응고열을 방출하니까 오렌지가 어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야. 네. 자, 겨울철 과일 창고. 자, 과일 창고가 굉장히 커. 농사 많이 지면 창고 하나가 우리 이런 건물 2, 3층 높이로 되어 있는 커다란 창고야. 그러면 그 커다란 창고 한겨울에 거기 사과 집어넣어놓고 가을에 딸 사과 지금까지도 먹고 있으니까 맞아? 거기다 사과를 보관을 해놓을 거야. 그런데 그 큰 창고를 다 따뜻하게 유지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유지비가 들겠지. 그럴 때 거기에 중간중간 커다란 통들 여러 개를 놓고 거기다 물을 부어 놓으면 돼. 그러면 그 물들이 추울 때 얼어. 그러면 응고열을 방출하게 되니까 그 냉동 창고, 아니 그 곡식 창고, 과일 창고 안에 과일이 어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뭐야? 응고열 방출이 되겠습니다. 자, 액화열 방출 봅시다. 액화, 기체가 뭘로 변한다?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액화열을 방출을 한대. 이게 뭐냐면 목욕탕 안에 수증기들이 물로 액화가 되면서 후덕지근해. 그리고 여기 보면 스팀밀크라고 해가지고 커피숍에서 스팀밀크 달라고 하면 우유를 끓이지 않고 여기에 수증기 이용해서 우유를 데펴서 줘. 이게 액화열 방출이야. 그리고 소나기가 내리기 전, 오늘 같은 날 아침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비가 내리기 전에 많은 양의 수증기가 액화가 되기 때문에 직전에, 비 내리기 직전에는 따뜻해지니까 막 후덥지근한 그런 날씨가 연출이 되는 거지. 액화열 방출이 될 거야. 그리고 증기난방기,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 거야. 이 수증기가 이제 방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배관 따라서 방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수증기가 물로 액화가 될 거야. 그러면서 뭐를 방출해? 액화열을 방출하게 되니까 이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 이걸 증기난방이라고 해. 지금 많이 사용을 하지 않지만 과거 20, 30년 전에는 이걸 많이 사용을 했어. 증기난방기를. 자, 그 다음에 승화열 방출 봅시다. 승화. 어디에서 어디로의 승화를 얘기를 하는 거니? 고체에서 기체. 어? 아니,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거예요. 그치. 기체에서 뭐로의 고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기고 승화가 일어날 때 승화열을 방출해. 눈이 오는 날, 눈이 오기 전에, 눈이 되려고 하면은 수증기가 이제 눈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그때 기체의 수증기가 얼음 결정으로 만들어지게, 그게 눈이야. 이렇게 눈이 오는 날에는 날씨가 포근해져. 왜? 승화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기와 고기 승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하니? 흡수해.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되니? 낮아진다. 자, 융의 기와 고기 승화가 일어날 땐 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날씨가 추워질 때 오렌지 나무에 물을 뿌리면 냉해를 막을 수 있는데 이것은 물이
얼음으로 변한대.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거 하면서 주변으로 응고열을 방출하지. 그래서 물을 냉각을 시켜서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해볼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볼 건데, 먼저 소금하고 얼음도 그냥 얼음이 아니라 곱게 가른 얼음을 사용을 하면 더 효과가 좋아. 왜냐면 표면적, 그러니까 덩어리진 각얼음보다는 팥빙수처럼 가른 얼음, 잘게 부순 얼음이 훨씬 더 좋아.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이 소금하고 닿는 비율이 더 커져, 면적이. 자, 이렇게 스타이로폼 컵에다가 잘게 부순 얼음하고 소금을, 얼음 대 소금을 3대1 비율로 섞을 거야. 자, 이렇게 얼음과 소금을 잘 섞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할 거야. 그러니까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돼? 낮아지게 될 거야. 그리고 얼음이 녹은 물에 소금이 녹으면서 또 열 에너지를 흡수해. 그러니까 온도가 순식간에 마이너스 20도 이하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어. 비율만 잘 맞추면. 자, 이렇게 스타이로폼 컵에 잘게 부순 얼음과 소금을 3대1 비율로 섞고 물을 넣은 시험관에다가 온도계 꽂아놓고서 거기에 꽂아놓는다라는 거야. 그래놓고서 시간과 온도를 체크를 해보게 되면, 자, 처음에 25도였어.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25도, 19, 13, 2, 5, 0.2, 0000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데 0도씨가 되면 더 이상 온도가 낮아지지 않고 0도씨에 뭐가? 여기 있던 물이 얼기 시작을 한다. 자, 물이 어느 동안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대. 그래?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요 표 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됐습니다. 밑에 탐구하기 문제 한번 풀어볼까? 여기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 자, 물의 어느 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점, 0도네? 0도씨. 어느 점이 됐었을 때 물도, 고체, 얼음도 같이 존재를 한다. 맞네? 물이 어느 동안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흡수해? 아니요. 흡수가 아니라 뭐야? 방출한다라고 되겠습니다. 틀렸네, 3번이. 얼음을 가해가면 0도씨에서 녹기 시작한다? 물이라고 했어. 물이야, 얼음. 같은 물질인 경우에는 어느 점, 녹는 점 같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 어느 점 0도, 녹는 점 0도 같을 거야. 자, 시험관에 넣는 물의 양이 많아져도 물의 어느 점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 다만 그때까지 다다르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날 뿐이지. 시간이 좀 달라. 자, 그 다음 봅시다. 위에 물을 냉각할 때 온도 변화 그림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때를 말하네. 그 까닭을 볼 수 있는 건 뭐니? 응고가 일어나는 응고열 방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